여러분, 혹시 요즘 종아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파스 한 장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통증이, 이 저림이 여러분의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종아리 통증을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다리 통증이 신호였구나. 왜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6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6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뻐근해집니다. 아, 오늘 좀 많이 걸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르시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아픕니다. 이번엔 한쪽 다리만 유독 무겁습니다. 왼쪽 다리를 더 많이 쓰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납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발을 주물러 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가 보다. 바나나를 하나 더 먹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넘기실까요? 첫째, 통증이 견딜만하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좀 불편한 정도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셋째, 병원 가는 게 번거롭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을 가?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종아리는요, 절대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느껴지는 종아리 통증은 대부분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혈관은 여러분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 혈관 어딘가에서 혈액의 흐름이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아리와 뇌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가장 힘들게 돌아오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고 중력을 이겨내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은 다른 곳보다 더 쉽게 막힙니다. 더 쉽게 좁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리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다른 혈관도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뇌혈관입니다. 뇌혈관은 아주 가늘고 예민합니다. 조금만 막혀도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 자체에는 통증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저리고 당기고 무겁고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 다리는 뇌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여기 혈액이 잘 안 돌아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주무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뇌혈관도 막힙니다. 그때는 다리처럼 경고를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바로 뇌경색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종아리 통증이 왜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아리 증상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모든 종아리 통증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만 유독 아픈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프면 대부분 근육 피로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아프다? 이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대부분 한쪽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저림과 힘 빠짐이 같이 오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저리면서 힘이 없는 느낌,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이건 신경과 혈관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통증입니다. 운동을 해서 아픈 건 쉬면 나아집니다. 근육통은 23일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 아프다면?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 걸을수록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조금 걷다가 멈춰야 할 정도로 아프고, 쉬면 좀 나아지고, 다시 걸으면 또 아프고, 이걸 의학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다리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에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혹시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큰일을 겪으십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종아리가 자주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쓰셨어요. 요즘 산책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왼쪽 다리 전체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안 가셨어요. 이 정도로 2달쯤 지났습니다. 밤에 왼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그래도 참으셨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 석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졌습니다. 그제야 119를 부르셨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는 받으셨지만 왼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종아리 통증이 석 달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때 오셨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이분이 후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다리 통증이 신호였구나. 왜 그냥 넘겼을까? 여러분,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종아리 불편 방치 악화,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 갑자기 한쪽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진 경우, 다리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경우, 걷다가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 함께 오는 경우, 다리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한 경우, 한쪽 다리가 갑자기 퉁퉁 부은 경우, 이런 증상은 응급 상황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을 하셔야 하는 신호.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리고 아픈 경우, 100m 정도 걷기만 해도 다리가 아파서 멈춰야 하는 경우, 밤에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 최근 몇 주간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다리 피부색이 변하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장 응급은 아니지만 빨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 관리로 지켜볼 수 있는 경우, 운동 후 양쪽 다리가 똑같이 아픈 경우, 23일 안에 통증이 나아지는 경우,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완화되는 경우, 특별한 활동 없이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냥 병원에 가시는 겁니다. 괜히 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심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저런 방법을 먼저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스만 붙이는 습관. 파스는 표면적인 통증을 줄여줄 뿐입니다. 혈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서 더 방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행동.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게 주무르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이 있는 경우 주무르면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통증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걷기. 아프더라도 걸어야 나아진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무리하면 더 악화됩니다. 넷째,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는 것. 뱀탕, 녹용, 각종 건강식품. 이런 것들로 혈관 질환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만 믿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 증상이 있는데 지켜본다? 이건 위험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지켜보는 사이에 혈관은 더 막히고 뇌경색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병원 가는 것 외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나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화장실 다녀오기, 물 한 잔 마시러 가기, 창문 열어서 환기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둘째, 누워 계실 때 다리를 살짝 올리세요. 잠들기 30분 전 다리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세요. 심장보다 살짝 높게.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목을 자주 움직이세요. 앉아 계실 때도, TV 보실 때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발등을 당겼다 폈다.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이 막히기 쉽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 1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다리 혈관이 이완됩니다. 여섯째, 꽉 끼는 옷이나 양말을 피하세요. 특히 무릎 아래를 조르는 양말, 허리를 조르는 속옷, 이런 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편한 옷을 입으세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뇌경색은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종아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한쪽 다리가 무겁고,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종아리가 자주 아프셨다면, 한쪽 다리만 유독 불편하셨다면, 밤에 다리가 저려서 깨셨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을 하세요. 그게 어렵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습관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1시간에 한 번 일어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발목 움직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